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원남교당 우산 최희공 원무 나와 계십니다. 우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사님과 함께 대산종사님 모시고 공부했던 얘기, 또 출가를 결심했다가 더 큰 대공장 설립에도 서원을 세우고 공부한 얘기도 나눴고요. 일생을 대산종사님 그 올곧은 신심으로 그 뜻을 받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도 이런 가정으로 또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신데 우리 가족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때가 이제 아마 석사 때 같아요. 석사 때 카이스트 다닐 텐데 이제 원남교당 청년회 다니면 막 이제 교화를 해라, 누구 한씩 데려와라, 뭐 그런 게 있어요. 한 명씩 데려오기. 청년들 한 명씩. 뭐 나는 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공과대 학생들은 잘 이렇게 교화가 안 돼요. 그 인식이 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기계공학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사무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집사람이 수타원이 거기였는데 그 사무원으로 거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대학에서 카이스트 그 대학원이죠. 그래서 이제 원불교 얘기를 뭐 우리 청년대가 이렇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좀 얘기했더니 막 좀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원남교당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보고 뭐 그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좋아도 하고 그래서 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는데 또 어떻게 해갖고 한번 가고 한번 이렇게 갔어요. 그게 신심이 잘 안 나. 그래서 이제 우리 관타원님이 상당히 사람의 인화력이 있어서 신심을 잘 내요. 그래서 정릉교당에 한번 가보자고. 이제 여기는 잘 안 되니까 신심에게 원남교당보다 정릉교당에 이제 교무님하고 직접 가서 한번 이렇게 대면을 했더니 아주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잘 해줘서 이제 신심을 내라고 이제 데려갔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름방학이 됐다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그때 전무신 서원한 다음이죠. 꼭 이제 들어가서 대산종사님 모시고 삼동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이혜정 그 관타원님이 우리 수타원을 데리고 글로 삼동원 들어온 거예요. 놀래갖고 이게 어떻게? 근데 이제 관타원님 생각에 이거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출가하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출가가 아니라 우리 정남하기로 딱 장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하는 것도 이제 뭐 공장 세우면 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공과대학, 의과대학 다니면서 다 교무가 됐대요. 우리 고은규 교무, 김양수 교무 다 교무를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딱 생각하고 다니면서도 이제 교무를 하고 제 후배도 같이 했는데는 의사학과 의사 교무도 돼요. 뭐 그렇게 하고 저는 이왕에 생각에 이제 그 공장 같은 거 세우면 공부나 이게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정남을 하면은 그래도 좋을 것이다. 해서 정남을 해갖고 이제 수도를 그 부족한 걸 보충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장사님하고 다 통하고 막 그렇게 하자. 뭐 이 정도까지 됐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생각 없이 딱 데려오니까 이게 뭐 엄청 놀란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딱 그냥 결혼을 시키려고 딱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타원님 일을 만들었대. 만들어서 그냥 대산종사님부터 선을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산종사님이 엄청 이제 막 보시더라고. 이제 선 보는 것처럼 뭐 일로 데려서 막 쭉 같이도 데려가 보고 하고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보시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그러는데 이제 뭐 내가 민망해갖고 볼 데가 없어요. 볼 데가 없는데 그래갖고 내 속심정은 아닌데 어떻게 잘못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산종사님 표정이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진심을 믿는다는 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혹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좋아해서 데려오고 막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대산종사님 벌써 탁 내가 너 진실을 믿는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하니까 그 믿음이 더 그럴 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향타오님이 좀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 분위기가. 그 교당에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2, 3주일을 안 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진짜 거 가면 뭐가 일이 터질까봐 안 간 거예요. 교당을. 내가 그렇게 해서 안 갔는데 어떻게 교당에 안 가니까 안 돼 갔어. 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교당에 갔더니 향타님이 좀 오라더니 결혼하라는 거예요. 나 맥반 이제 그것도 않고 이제 대산종사님이 이제 여기 관타오님 어리니까 향타오님 보고 결혼을 시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정남하려고 그러는데 웬 결혼이냐고 했더니 향타오님 말씀이 네가 좋아해서 데려왔지 않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억울하게 능력을 막 지는데 억울하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막 엄청 수도를 많이 해갖고 못 이겨먹겠더라니까요. 향타님을. 딴 사람 이겨먹어도 향타님 못 이겨먹겠어요. 막 그렇게 딱 근데 결혼식도 또 교당에서 아니 그래서 내가 꾀를 냈죠. 종업사님한테 물어보고 하라면 한다 이렇게 딱 이제 딱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서울에 이제 갔지. 이제 그래 기대를 하고 그래도 종업사님은 더 딴 생각이 있을지 모른다. 근데 그 내막을 잘 모르고 다 이렇게 짜고 한 건데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갔는데 장사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막 굉장히 이상해. 뭐가 심상치 않네. 그때 이제 다 알으신 것 같아. 그래서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도 안 오고 이거 막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만나 뵙기로 됐는데 이러다가 이제 결혼하라면 어떡한다냐. 이 걱정이 되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려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제 결혼하면 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결혼하면 뭐 이게 뭐 공부 뭐 잘 그 가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정남을 해서 참 이제 교화도 잘하고 도통 이제 도도 큰 도도 이루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그게 옳으냐. 그건 못 해냐. 그건 다 물 건너 갔어. 근데 스승님 말을 들어. 결혼하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냐.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에 하는 참 진리를 하고 도를 깨치긴 하겠지만 스승님 말을 따르는 것이 진실이다. 그게 더 진실이다. 겉머리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진실은 그게 진실이다. 나는 진실로 가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진실로 가겠다. 스승님 왜 얘기냐면 그것이 내 마음속 청정이라는 청이란 사심이 없는 마음이고 아까 도를 깨치려는 건 뭔가 좀 그래도 내가 뭐 잘 이뤄보려는 사심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그것마저 버린 거예요. 내가 뭐 도를 못 이뤄도 스승님 말에 따른 사심이 없는 거고 이건 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 결심을 했다. 그랬더니 딱 생각이 드는 게 중이라는 게 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도 안 끌리고 출가도 안 끌리고 재가도 안 끌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게 중이 그게 우리 마음의 우리 본성짜리 이론이짜리 그 중이라고 해요. 중이다. 그게 그때 이게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듣고 근데 왜 이렇게 이 중이 되기가 어려운 거냐 이렇게 했대요. 내 혼자 했더라면 죽어도 안 된 거예요. 내 평생 닦아도 중이 안 되는 건데 스승님 말씀 따르다 보니까 막 출가도 포기해버리고 출가도 정남 포기해버리고 경호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냥 결혼하면 고생이 죽을 한데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갈 수 없이 그래도 그 길이 중이다. 그러니까 그 중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동안 중짜리를 표준하고 살고 이게 이론에 이게 뭐라고 언어의 도가 끊어진 게 이 중짜리인데 이거를 모르고 연불하고 작사하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짜리라 욕심을 갖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가서 인사를 이제 대산은 어디 산책 갔다 오다 인사를 했대. 그랬더니 향타오님 지도 받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향타오님이 결혼하라 했더니 지도 받아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얘기죠. 그래갖고서는 그냥 그때가 우리 중도 훈련 지금 대학교 자리가 중도 훈련 자리인데 그거를 짓기 위해서 그래 같이 이제 대단정사님 거기 여기가 질자리라고요.
땅 보러 갔어요. 장사님하고 여기다 질 것이다 하고 땅 보러 갔다 온 기억이 나있어요. 그래 끝나고서 서전주교당에 가서 지금 호타원님이 거기 교무님으로 있을 때 거기 좀 들렸다가 이렇게 온 기억이 이제 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엄청 고생스러운 게 맞아요. 고생스러운 게 맞는데 그래도 절대 후회하거나 이래 안 해요. 아니 대단종사님 시킨 거니까 죽어도 뭐 고생이 돼도 그거 뭐 정남한 거 안 부럽다 막 절대는 후회도 없고 그냥 이 길이 고생이 돼도 그 길이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딱 생각하고 일체선 한번 딱 생각하면 끝이에요. 뭐 후회를 안 해요. 네, 그렇게 이런 가정을 이루고 따님이 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있으면 맨날 얼 보고 하니까 처음에 출가한다 어릴 때 하더니 또 중간에 막 안 한다 하더니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청년회를 다니면 신심이 생겼어요. 하더니 이제 출가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가. 나중에 이제 나도 그렇게 길을 닦겠다 해갖고 이렇게 이제 출가를 했지. 지금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예, 그렇게 온 가족이 이런 가족으로 함께 공부하는 그런 가족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교수 사회에서도 뭔가 새로운 그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또 큰 공부를 하셨죠. 학교에서 또 활동하신 내용을 좀 그게 전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1980년에 제가 30살 때인데 이제 고려대학교에 그 조교수로 들어갔어요. 박사학위 끝나고 바로 고해 제가 이제 8월 달에 끝나고 6개월 있다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도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까 막 얘기했잖아요. 생각했는데 들어갈 때도 딱 들어가면서 이 고려대학교를 전체를 이런 데대로 바꾸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될 일도 아닌데 그때는 원불교 아무도 몰라요. 원불교라는 자체를 몰라요. 교수들이 원불교라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지나가고 이제 열심히 뭐 교당 한 10년간은 교당보다도 그냥 학문에 전념을 했어요. 학문. 그래서 제 생각 한 10년 정도 열악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학문이라는 게 10년 연구하면은 국가에서는 최고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뭐 쓰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도 한번 최고로 올라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일단은 과학자들은 이 세상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과학자. 그렇죠. 이 과학자 기운을 이겨야 우리 이런 제도가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종교를 잘 안 믿어요. 근데 이걸 이겨야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냐?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가면 그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믿고 들어가요. 자기보다 학문이 높으면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데 뭐 종교 잘 안 믿어요. 근데 그 과학으로 편만난 세상을 그 기운을 돌리려면 이 과학자들의 최고의 기운을 거기를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 보여서 자꾸 과학형 그래서 막 그다음 세계를 위해서 나갔는데 가장 발전의 원인이 안 되는 게 교수들 사이에 알력이 있어요. 이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 이게 화합을 안 해요. 서로 이게 교수를 뽑으려면 서울대학 뽑으려고 고려대학 뽑으려고 이게 항상 이게 마찰이 있어서 알력이 안 되는 이게 발전이 흠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있다가 이거를 어떻게 이게 화합을 시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차관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중에 제가 그동안 이제 원불교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이것도 그 연구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뭐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연구로서 막 탁 톱에 올라가고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문제가 어려워요. 원불교회 활동하느라고 연구를 많이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이로움이 있을 때 그걸 양보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교수 중에서도 어떤 예를 들면 뭐 기계학회 회장이라든지 좋은 자리가 있는데 내가 나갈 자리인데 이제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라. 나는 양보하겠다. 그러면 그게 기계학 회장은 막 수만 명의 그 회장이 있는데 굉장히 큰 회장인데 딱 양보를 하고 나니까 이게 샥 풀리더라고요. 그게 그 맺혔던 게 딱 풀려갖고 그냥 기운이
딱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 하나가 돼서 그냥 한 형제같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거꾸로 저를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도와줘서 우리 군종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그 내중에 얘기하는데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 사건이 15년 전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교육부에서 이제 기계공학과 평가를 나왔어요. 전국에 있는 88개 기계공학과를 평가를 다 해서 등수를 딱 매겨요. 그 평가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말하면 그 아주 큰 행사니까 이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진척이 안 되고 힘들으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교수가 내가 양보했던 교수가 네. 최 교수가 하면 잘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추천을, 일을 잘해요. 잘하는데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못 드러나게 네. 하는데 거꾸로 돼갖고 최 교수가 하면 이게 다 할 수 있어. 이게 사니까 네. 제가 이제 책임자로 맡아갖고 그를 일을 했거든요. 예. 한 10명 교수를 모아갖고 막 한 달간 열심히 일해서 보고서 만들고 학과를 해서 이제 보고서 딱 제출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네.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딱 방송이 나오는데 전국 기계공학과 평가 결과입니다. 예. 고려대학 기계공학과 1등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예. 얼마나- 대학원도 1등. 예. 막 두 가지가 막 99점으로 1등을 해보는 예. 거예요. 최고 점수로. 그러니까요. 막 학교 그때부터 의상이 막 드러나게. 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냐. 막 저 후진 대학이. 그러니까 학생, 예. 교수, 동창 이게 한 덩어리가 딱 된 거야. 우리가 1등했다 이거죠. 네. 어떻게 해서 1등했냐 했더니 교수들 말이 예. 최 교수님 정신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화합을 해갖고 된 거다. 이게 최 교수님 정신이 원불교 정신이요. 그 말을 표현하는데 원불교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그 표현이. 그래서 예. 처음 우리과 교수들은 원불교를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교무님이 와도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교무님 많이 왔어요. 막 우리 내 방에. 그래도 아무치도 안 해요. 네. 그거 많이 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일이 있으면요. 제가 일이 딱 이렇게 나눠요. 10명이 할 걸 딱 나누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어려운 걸 맡아요. 맡아서 일주일에 딱 끝내버려요. 네. 끝내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 나는 다 했다. 그럼 예. 벌써 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예. 내가 다 도와주면 예. 힘이 확 돼갖고 이렇게 딱 이게 단합이 돼갖고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1등을 하고 나니까 뭐 공과대학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예. 저희들이 이왕 시작한 거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게 15년 전이에요. 네. 세계 100대란 꿈도 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세계 100대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막 조사를 했더니 뭐 우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부터 막 노력을 했죠. 막 단합해갖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네. 저희과 교수들은 전임 식사가 되면 한 10대 명씩 단체로 나가요. 예. 쫙 두드려서 전부 한목에 나가요. 다른 과 교수들은 다 한 명씩 나가요. 저기 군대 가네 군대. 다 항상 뭉쳐다녀 어디가 막 밥 먹는 밥 먹어도 자리, 그냥 뭉쳐다니고 막 예. 완전히 이게 이상한 과가 돼. 뭉쳐다녀. 그러면 뭐 정말 하나랑 막 제일 밑에 딸이 저 흔히 볼수 못도 들고 없는. 다녀. 나와. 밥 먹을 때 있다가 나오라 그러면 전부 나와갖고 우리 교무님도 안 그럴 거예요. 예. 뭉쳐다녀요. 그렇게 이렇게 돼버렸단 그만큼 거예요. 화합이 잘 되는 그래, 거네요. 막 우리 과는 막 우리 최 교수님 때문에 막 찰떡궁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예. 발전에 막 엄청 노력한 거예요. 해갖고 예. 4년 전에 100위권에 들은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게 뭐 꿈이에요, 꿈. 예. 그러더니 작년에 59위를 했어요. 오. 59위. 예. 세계 QS 평가, 세계 평가가 예. 4,000개 대학이요. 4,000개 대학에. 근데 올해는 47위를 했어요. 막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네요. 거예요. 예, 그냥 그게 예. 한 번 발전하니까 그게 네. 엄청난 발전을 하고 막 연구비가 막 엄청나요. 몇백억이 우리과 교수들이 쓰는 게 예, 한 사람이 예. 해갖고 쓰는데 그렇게 해갖고 뭐 코넬 대학, 콜롬비아 대학, 미국 유명한 대학 다 제껴버렸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대학을 갖다가 다 제끼고 예, 예. 이렇게 올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30위 내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된다. 그것이 어떻게 됐냐? 이런 데도의 정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고서 표현이 됐거든요. 학교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교법으로 또 우리 교수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우사님은
청년 학교에서뿐 아니라 우리 제가 청년들 또 현재 원불교에 출가하는 전무 출신들 양성하는 일에도 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후진 양성에 관심을 갖게 된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아까 원불 공장을 세운다 그 일에 전점을 하다가 가만히 이제 제가 이제 원남교당 청년회 출신인데 청년 일반 법회로 올라왔는데 청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을 걷지 않고. 그러고 딱 보니까 청년회가 자꾸 시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시드는 거예요, 옛날보다. 이거 어떻게 이거 청년교회를 좀 살려보자 하는 생각이 이제 살려. 근데 저는 딱 이 아이들 살릴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대산정사님 모시고 그 법맥을 읽고 그 정신으로 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청년회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한 대로 가면 되게 돼 있다는 거 딱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도 뭐 아무 해보자도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건 내비두고 나는 내들 해봤다고 이제 청년 선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번 운영해보자 했더니 그때 관타님이 서울 교구장으로 오셨어요. 네. 맞지. 그래서 정릉교당 교무님. 아니 옛날 정릉 교무님 교구장으로 예,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원남교당에 시작했어요. 예. 원남교당에 하려고 했더니 선빵이라는 데가 있다. 난 알지도 못해. 거기 가서 해봐라 해서 시민선빵. 시민선빵으로 예. 그래서 들어갔어요. 예. 원남교당에 지금 회장에 홍성문 회장이 있었는 둘이 원남교당에서 선빵을 처음에 한 3년을 했어요. 그걸 갖고 청년 회장들하고 홍성문 회장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하고 그때 그 청년 회장들 네. 하고 묻혀서 한 20-30명이 모여서 선빵을 가서 이제 청년 선빵을 만들었죠.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말하면 대종사님이 그 제자들이 받던 이 정신으로 한다 네. 해갖고 그냥 대산종사님 때 법맥을 딱 대고 그때는 원장님이 전부 스승님이에요. 뭐 청년들이 우리한테 스승님, 원장님한테 스승님이라고 부르지요. 원장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네. 그렇게 부르고 해갖고 막 완전히 그때식으로 해갖고 저는 교전도 안 배웠으니까 그냥 주워 들은 걸로 그냥 막 가르치면 그렇게 좋아하고 막 예. 끝나고도 안 갈라 그래. 11시에 끝나는데요. 저희가 10시에 끝나요. 10시. 예, 10시에 밤 끝나. 10시에? 밤시 10시에 끝나는데 예. 안 가요. 어. 끝나고도 안 가요. 11시까지 막 또 허리 난리 있다. 그렇게 막 가고 예. 막 그렇게 3시간씩 했는데도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1년 갔다 왔대요. 갔다 왔더니 몇 명이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 사이에요. 저도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전도연 교무라는 분이 제일 먼저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응? 지금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에 있죠. 예, 큰 그 다음에 역할을 서너 명이 출가를 해버리고 이상하게 왜 출가를 했냐. 저 생각도 안 했어요. 예. 그러더니 계속 출가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이상하다.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 출가를 그러니까 그 법이 들어가니까 막 출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갖고 막 한 10년 됐는데 한 20명이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한 1년에 2명씩 딱 출가를 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현방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제가 교리도 가르치고 뭣도 가르치고 이제 조직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출가를 많이 시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몇 명이나 시킨 거예요? 지금 도무가 2명 있고 예. 교무가 50명이. 지금 쉬운 2명을 지금 예비 교무가 한 10명 있고요. 예. 교무로 있는 게 한 40명 있고. 예. 그렇게 전체에서 쉬운 명이 넘는 인원수가 또 출가 역할. 근데 거기도 정토위원도 많이 나와요. 예. 한 7, 8명 나오고 정토위원도 나오고 뭐 예. 청년회장은 뭐 수십 명 나오고 막 예. 엄청 나왔어요. 우리 제가 청년들이나 또 출가한 그 청년들에게 늘 우사님이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또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로 들려주세요? 간단해요. 저는 어떻게 사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 스승님 모시고 그냥 아무 다심 없이 그냥 뭐 결혼하라면 결혼하고 뭐라면 하고 다심 없이 살고 나는 앞으로도 영원한 세월에 그냥 우리 스승님 모시고 이 공부 이 사업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너 나와 같이 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냐. 나 같은 삶을 사는 게 어떠냐.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출가하는 게 간단하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따님도 출가를 했다 그랬어요. 따님이나 보통 청년을 대하는 태도나 늘 한결같았다고요. 그것도 그래요.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부처님한테 배웠어요. 부처님은 자기 아들이나 무엇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 부처님은 평등하다는 게 부처님의 특성이 평등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산종사님한테 제가 열애라고 본 거는 평등성이 있다. 보통 수도인들은 그냥 수도를 많이 하고 공짜리를 하는데 평등성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재가, 출가, 남녀노소 이거를 완전하게 평등성에 이른 사람은 이 기운이 달라요. 근데 대산종사님만 꼭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평등성. 네. 아, 나도 이 평등성을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평등성이라는 건 차별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차별이 없는 마음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식을 더 이뻐하면 평등성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생각해서 이거를 차별을 안 두겠다 해서 이게 애를 낳을 때부터 이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따님도? 안 하네. 그런 게 평등. 그러니까 예. 똑같이 대한 거예요. 모든 애나 똑같이 그냥 그 공부하는 정도를 따라 다르게 한 거지. 예. 자식이니 한 번도 이제 부처님과 우리 대산종사, 대종사님이 하는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평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뻐한다는 말을 없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봐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이렇게 다른 애들 똑같은 자식 같은 마음으로 길렀더니 오히려 신심이 더 생긴 거죠. 더 생긴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오히려 내중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많은 후진들 양성하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 보람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람이 크요, 맞죠. 뭐 전무신이 나온다 할 때 가장 기뻐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한 3년간 공을 들여요. 네. 제가 이제 전에 할만한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이 대간 욕심이 남아 있으면 가끔 이렇게 찔러봐요. 너 이렇게 해볼 때 아니야? 그러면 안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심심하면 한 번씩 탁 찔러봐요. 그러면 이게 3년 가면 이게 녹아나요. 그러니까 3년, 4년 이렇게 걸려갖고 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도 가면 현곡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 지 혼자 한다는 사람이 말도 안 하는 지 혼자 한다. 예. 이건 제일로 내가 시키는 것도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면 엄청 기특하죠.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무신 한 것 좋은데 이 말한 교법의 원리를 깨쳐서 스승님의 뜻을 알아. 예. 속뜻을 알아차리고 이게 철이 들었다나 예.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다 들은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보람이지. 예, 마음으로 철든 제자를 볼 때 네. 스승님의 마음이 흡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원불교 교전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또 참여하게 됐습니까? 저는 그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교전이 이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 이제 좌선상사님이 하시면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옛날 번역해 놓은 걸 보고 의견을 좀 달아봐라. 문제가 있으면. 해갖고 이렇게 쭉 나눠줬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의견을 달았죠. 네. 근데 제가 보니 제일 많이 다른 거예요. 제일로 뭐 이건 이렇게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편집이 좀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의견을 열심히 다르니까 그럼 와서 같이 좀 하자. 그때는 이제 돌아가신 우리가 그 분이 하나 계시거든요. 송수은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원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관타원님이 또 교정원장이 되신 것 같아요. 인연이 깊으시네요. 관타원 이혜정 교정원장이 되신 예. 교정원장 되기 전이다. 예. 조금 되기 전인가 자관. 예. 교정원장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전인데 백낙천 교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서 그분이 들어오시게 됐어요. 예. 이제 그 전문가죠. 그렇죠. 저는 그랬더니 백낙천 교수님이 이거는 버스웰 교수님은 외국인을 해야 된다고 또 버스웰 교수님을 상산해갖고 저하고 또 약사님이 이제 교무님으로 총괄에 4명이 이렇게 번역팀이 꾸려졌어요. 예. 그래요. 그때 대산종사님한테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갖고 정전 번역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한 처음에 3, 4년을 걸려서 저희 집에 와서도 번역하고 버스엘 교수 집에 가서도 번역하고 호텔에서도 하고 막 사방한데 돌아다니면서 그 번역을 했는데 네. 저는 영어는 엔간히는 하죠. 그 엔간히 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
뭐냐면 이제 백낙정 교수나 이분은 아주 영어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뭘 하냐면 이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원불교 교리를 말하든 불교적으로 해석했다는 이런 거는 요거는 교리적으로 잘못 해석된 거다. 이 원래 뜻이 이런 뜻이 아니다 해갖고 그걸 지적을 하면 이제 그걸 고쳐주시세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예. 제일 먼저는 버스웰 교수님 먼저 번역하세요. 그건 저한테 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쭉 와서 요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제가 지적을 탁 해요. 요거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은 백낙정 교수님 가면 이제 버스웰 교수에다 제가 지적한 걸 보고 새로 거기서 네. 이제 고쳐요. 예. 고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리도 맞고 이게 막 그럼 다시 다 모여요. 모여서 다시 쭉 읽어가면서 좀 의문되는 거 있으면 토론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할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딱 예. 그게 1, 2, 3, 4차로 걸려서 이게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딱 이렇게 전체에 돌려요. 자문을 돌리면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게 의견이 들을 만하냐 안 들으냐 회의해서 또 고치고 10년 지난 다음에 한 번 또 다 고쳤어요. 그래서 그 정전은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10년 걸렸어요. 완성. 정말 많은 분들의 애로와 노고 속에서 또 그렇게 집필이 됐는데 지금 뭐 해외 교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월 주 경전이 되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원불교 교리가 아주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 또 서양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불교 교리가 서양인들에게 이게 제대로 해석만 되면 엄청나게 그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특히 원불교 교리는 중도주의거든요. 중도, 영육상전의 중도. 영과 육이 같이 하잖아요. 동정이료의 중도. 신앙과 수행이 병행하는 중도. 이게 중도라는 것이 그냥 보통 중도하고 이게 이 교법적인 중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도 사상은 참 어디 가든지 이거는 환영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 어떤 외국 교수님이 불교는 너무 자기 수행만 중심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원불교는 자기 수행도 하고 바깥에 세상도 고치려고 한다. 이것도 중도예요. 네. 이 바깥 내외가 중도는 이게 원불교 확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 교리는 어떤 면으로 가도 전 세계에서 다 뭐 환영을 받고 예.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번역 작업을 비롯해서 원불교 세계화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교수님 누구보다 또 선봉에 서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제가 될까요? 이제 1994년이니까 지금도 24, 5년 전에 미국에 1년 연구 교수로 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화의 실태를 이렇게 봤거든요. 미국이라는 데가 그때 교무님하고 이렇게 봤더니 주로 교포교화를 하고 있더라. 교포교에다 초점을 맞고 전부가 교포교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세계 종교로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현지 교환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현진 교화한다는 것도 막 선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우리 교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 새로운 미국 교화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때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교화를 열 것이냐. 이제 불교 역사를 공부하니까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중국의 새 불교를 열은 거죠. 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상류층을 교화를 했어요. 네. 왕이나 대부를 딱 교화를 했어요. 거기 설득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유교 사회가 불교 사회로 딱 바뀌어버렸거든요. 송나라 때는 완전 불교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 성리와 법력을 갖고 갔는데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이 하류층, 중하류층을 갖고 아무리 공략을 해도 미국이 안 바뀐다. 상류가 지도하는 건데 안 바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몇백 년 가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류층을 교화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처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과학자의 상류층을 교화했을 때 그 과학자의 정신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과학자는 과학의 기운을 어느 정도 돌렸다고 생각돼요. 제가 그 과학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 과학자의 사상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문제가 없는데 미국인의 어른 정치나 경제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상류층을 네. 기운을 안 돌리면 네. 안 돌리는데 그게 지금같이 해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돌려가요. 수백 년 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을 돌리려면 이게 전문적인 새로운 교화를 생각해도 영어를 무지하게 잘해야 되고
미국 역사를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되고 우리 교법을 알아야 되고 성리에 통해야 되고 이게 완전히 말하면 이게 달마대사 같은 사람, 육조대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미국을 딱 들어가서 이겨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그냥 막 밑에 사람들 막 성가를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교화를 열라고 지금 12여 년간 제가 준비를 해서 계속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그게 그럼 이거 자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래서 미국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교화를 열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의 전부 밑에 다른 애들이 네. 나도 가겠다 하고 지금 막 한 6-7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새로운 교화를 한번 열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어도 잘하고 교리도 잘하고 전부 한번 이런 미국의 그 정신을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 기독교 정신이 딱 굳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상류층을 돌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요거를 한번 돌려보는 교화를 열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산종사님께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그리고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고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평화 3대 제언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조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게 세계 평화 3대 제언이 평화 이론의 아주 정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칸트의 세계 평화 이론하고 딱 대립이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서양 사람들은 평화는 질서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질서를 잡는 데서 온다. 그러면 그럼 질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법. 오늘날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나 헌법은 칸트 이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법치 사회를 만들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제법, 국내법, 세계 시민법을 만들어야 한다 해갖고 그걸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엔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종교 나라끼리 합쳐서 연맹을 만들어야 평화가 온다는 게 칸트의 이론이에요. 칸트 이론이 이제 그런 이론을 갖고 했는데 이게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유엔이 있어도 세계 평화가 안 되잖아요. 법을 그렇게 있어도 범죄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무슨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질서를 갖고 세계 평화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 있었냐면 인간 악하던 데서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면 죄질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 네. 이게 원죄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적 사상에서 시작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인류를 영원한 평화를 이끌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원죄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무선무악하고 능선능악이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경계에 따라 있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이거를 잘 다스리면 선해지고 안 다스리면 안 돼. 우리 자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거를 평화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부 법치사회 된 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뭔가 이건 영원히 갈수 평화가 될 수 없는 조건으로 좀 만들어 놓고 전부 그걸 믿고 왔는데 우리나라 전부 헌법으로 돼 있고 법으로 돼 있고 맨날 감옥 하고 재판하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자성의 원리에 의한 새로운 평화론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심전개발 훈련을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평화의 근본으로 삼아야지 법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법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대종사님 법 하나는 서북풍이고 하나는 동남풍이라 두 개가 맞아야 된다. 근데 이게 한쪽만 있는데 수레 한 바퀴를 심전개발 훈련과 법에 이게 딱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평화를 이루다는 것을 이렇게 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 이론이 완성을 한 거죠. 하는 말하면 국가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수레 두 바퀴가 딱 돼갖고 세계평화 이론을 완성을 했다니까요. 근데 또 대산종사님 뭐냐면 이 자본주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있어갖고 이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그다음에 패자는 어디 갈 데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사는 데 있어 평등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때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공동시장을 만들라는 건 바로 미래 시대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시장 경제를 만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칸트 때는 시장이 없었으니까 그건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후에 칸트 철학을 비판하면서 이런 공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갖고 이거 말하면 경제적 평등에다가 심정 개발에다 종교 연합에다 해갖고 이것이 세계 평화의 완성판이라니까. 여기다 칸트 철학과 합치면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건 없는 게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조금씩 좀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좀 옮겨가고 있죠. 예,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종교연합기구 창설 비롯해서 지금 좀 실천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원불교에서 나서서 종교연합기구 만들기 전에 종교인들이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를 이루자고 이렇게 대산종사에 논의를 했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 가면 종교 때문에 전쟁도 싸움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영국 같은 데는 그렇죠. 엄청나게 막 아일랜드하고 싸우고 막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들어서 우리 종교끼리 합하자 해서 우리 KCRP라는 걸 만들어서요. 우리나라 같이 종교끼리 잘 합하는 데가 없어요. 네. 같이 모여요. 막 교정원장님, 예. 여기 총무원장님 모여갖고 회의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거기가 원불교가 중심이 있어서 그거를 결성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면 완전 연합체를 만들자는 그것까지는 안 가려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 안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돌파를 해서 종교연합까지 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연합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종교인들이 실천을 해야 될 부분들 꼭 또 결실을 맺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는 이제 어떻게 가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공통으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면 종교인들이 뜻이 우리 같다, 그건 같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너무나 큰 문제로 안 되고 공통으로서 우리가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뭐 청소년 문제나 자연 문제나 식량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산종사님은 그런 거, 그 외적인 그런 거 말고, 뭐 물질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면으로서 전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할 5가지 운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종교연합이 생기면 해야 할 일을 딱 만들어 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인류 개준운동. 전 인류가 속이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살자는 거예요. 이건 뭐 종교를 홀에서 이거는 종교 유엔이 생기면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전 인류가 은혜라도 보은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은혜를 입었으면 부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인류가 자력 양성해서 제 힘으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력을 양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 인류가 마음 공부해서 마음을 잘 뜨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를 넘어서 하나로 살자. 그냥 울타리 치지 말고 탁 허물고 한 형제가 돼서 함께 살자는 이 5가지 운동을 딱 만들어서 이건 종교 유인이 생기면 이걸 해라. 아주 탁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세계 평화의 아주 길일인데. 그 5가지 운동을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마 우사님 앞으로도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서원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해보던 것도 지금 제일로 한 거는 누가 이제 그 정말 대산종사의 뜻을 받들어서 원불교 대공장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젊은이가 좀 나왔어야 이 되는데 안 나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사람이 좀 나와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경륜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공장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그 공용하는 새로운 경제를 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게 있고 하나는 이제 새삼회를 제가 활동한 거는 그 5대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5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새삼회에서 그거 하자. 새삼회가 정해진 것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요새 교육개혁 운동 같은 것을 좀 하고 있고 해갖고 앞으로도 저는 염원이 있다면 이제 청년회를 좀 더 부활시키는 거 하고 예비교무들을 양성하는 거를 이게 제대로 본궤도에 올려서 예비교무들이 참 이게 잘 교육받고 건전한 정치는 나와야 원불교에 있는데 그러면은 또 많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원은 교육을 잘하면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거 참 재밌고 가볼만 하다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이 잘못되면요 안 오려고 그래요. 이게 학교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가 지금 세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학교예요. 외국인이 가장 유학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고려대학교.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되도록 엄청나게 그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가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비교무들 가서
와, 나 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 분위기를 바꾸고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네. 그런 데는 좀 이게 그 교수님들하고 지혜를 짜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과학으로는 최첨단 교육을 저희가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MIT 교육이나 뭐 이 최첨단 교육, 최상류의 교육 방법을 익히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그 예비 교무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막 잘 안 해보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막 그 옛날에 자기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막 해갖고 안 받으려고 해. 근데 진짜 이 교육이란 거는 정말로 최첨단이고 고려대학교는 이미 그렇게 첨단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발전하죠. 그러니까 그 세계 첨단의 교육 시스템이 이미 들어와서 작동을 하니까 세계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현대화되고 첨단화되고 참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비교육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제도나 방법을 안 바꾸면 뭐 때문에 안 오고 교무님 뭐 용금을 안 줘서 안 오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옛날 대단종사 때 용금 하나도 안 줘도 엄청 많이 왔어요. 절대 그게 아닌데 뭐를 안 해서 안 주고 뭣도 안 해서 안 주고 막 그러는데 교무님들은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예비교무 교육제도를 바꾸고 뭐를 그 자체적 정신을 바꾸면 많이 올 거로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아까 세계교화 일단 갔으니까 세계에다 그거를 교화를 여는 걸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특히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 좀 전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청년 사회에서는 원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원대한 꿈. 제가 고등학교 때도 원대한 꿈이에요. 뭐 금생 다음 생까지 꿈을 꾸고 막 이 세계를 갖다가 뭐 딱 바꿔보겠다. 내가 고려대학 들어갈 때도 내가 30살 먹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싹 바꿔보겠다. 막 이게 원대한 꿈을 꿨잖아요. 그럼 뭐 될 것도 생각도 안 했는데 뭐 돼가더라니까 이게 이상해 나도. 그래갖고 원대한 꿈이란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묶여갖고 뭐 너무 자기 뭐 직업이나 무엇이나 막 여기 현실에 묶여서 거기 알롱방을 하지 말고 원대한 꿈을 가져라. 특히 우리 예비 교무나 교무님들도 현실에 교화 좀 안 된다고 거기에 막 매여갖고 막 교화 이렇게 하지 말고 원대한 꿈을 갖고 우리가 원불교가 전 세계를 교화할 수 있는 그런 후진을 양성하고 꿈을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미래가 있는데 너무 현실이 뭐 조금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선방하면 사람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5명쯤 오고 그래요. 뭐 5명이 온 거예요. 뭐 한 20명 오다가 어느 날은 막 안 와요. 그러면 야 잘 됐다. 이거 오늘 그냥 사람 적게 온 김에 우리끼리 앉아서 뭐 다 격식 버리고 마음 공부나 하자. 그러고 뭐 일상생활부이나 공부하자. 그러고 막 일상생활 해줬더니 거기서 전부치 딱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5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해갖고 우리 근본적인 살리면 그게 일어나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교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서침하지도 말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냥 너무 뭐 그냥 직업 현실 여기에 딸지 말고 좀 원대한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원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공부와 생활이 둘이 아니고 또 공부와 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영육상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죠. 원남교당 우산 최희공 원무와 함께했습니다. 우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